안녕하세요. 새로운 힘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떨어지는 쓸쓸한 낙엽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오늘은 낙엽길을 걸으면서 지나간 제 삶도 잠시 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반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반성하면 자신감 떨어져서 반성 못한다. 반성하면 남들이 무시한다. 반성하면 친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자세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띄게 떳떳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당신이 반성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반성하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무시한다거나 친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단순한 말 장난일 뿐입니다. 세상은 많은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생을 마칠 때까지 인간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성과 노력입니다. 털려의 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말에 가치를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 판단에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말을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내려와서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근본이 튼튼한 명언일지라도 세기의 천재는 수없이 탄생하고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새로운 이론을 무한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말도 당신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반성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높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성은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합니다. 반성은 기초가 되기도 하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시작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남을 가르치는 교육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과 부모는 반성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로 반성을 몸소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교육은 덕목을 가르치고 인격을 올바르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하며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신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특히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해야 할 인성교육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치, 교육, 부모가 반성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위선적인 행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은 반성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인간의 탈을 쓴 사나운 짐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면 반은 성공했다. 반성하면 완성이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반성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반성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상은 모래이란 뜻이고 누각이 내포하는 뜻은 화려함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누각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겉만 화려할 뿐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튼튼한 집안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오래가고 재구실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아간다는 것은 튼튼한 집안을 만들어 간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반성은 이처럼 사람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 위에 소중한 것을 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바로 잡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그 속에서 더욱 커져서 나중은 감추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세상에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가 커지기 전에 날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허물과 약점을 없애버려야 장애 요인이 사라져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제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나쁜 생각들을 고치려고 인내하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반성이 없는 삶은 아주 위험합니다. 반성한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다면 현재 당신은 죄의 포로가 되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잘못까지 죄라고 판단하고 내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증오했다면 형법으로는 저촉되는 행위가 없기에 법적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증오하는 마음을 처벌하지 못한 법은 내면적으로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행위를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신은 그때 몸으로 느껴져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뒤늦은 반성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잘못도 스스로 반성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나중에 범죄로 인한 법적 처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은 사람을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간이란 바로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은 그릇으로 욕심을 내어서 아무리 많이 담아봐도 결국 멈춰서 바닥에 엎질러질 겁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쉽게 포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빨리 간다고 항상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해서 꼭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빨리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교통장애 요인으로 인해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출발했지만 일이 잘 풀려서 좀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그 미래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더 멀리, 더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형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지혜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반성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깊이 부끄러워하고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본질적인 성장을 해야 할 겁니다. 반성은 잘못해서 반성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잘못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미리 반성해서 잘못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미리 반성해서 후회할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은 반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탈무드에 보면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반성은 거룩하다 표현할 정도로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킵니다. 저 드넓은 세상을 보세요. 이 땅 위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저 넓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보다 정의롭고 더 높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당신은 조그만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 않은가요? 당신은 아주 잘난 사람인가요? 그러면 세상에는 당신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잘난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보다 더 최고인 사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만하지 않게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아주 작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초라해질 때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반성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반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면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자기 성장의 저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반성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반성을 할 때 세상 이치를 조금씩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좋은 인격이 형성이 돼야 할 겁니다. 반성 없는 좋은 인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은 부모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반성하는 부모는 자녀를 반성하는 자녀로 성장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칠 수 있게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반성을 강요할 때도 있지만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반성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성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도 일기를 쓰던 기억이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과에 쫓기면서 일기를 점점 쓰지 않게 되다가 결국 일기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날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적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잘못한 일을 적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쓰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기는 반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선거하게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선한 것을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뒤로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추어냅니다. 반성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반성을 가르쳐 주지 않은 현상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그전 세대 부모에게 반성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에 자녀들의 잘못을 분간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도 자기 자녀들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대를 따라 흘러가면 세상은 반성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피해를 줘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M세대, 알파세대, G세대,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근본은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죄의 형태가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도를 넘은 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반성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이 몸에 익숙해진 뒤늦게 반성을 알게 되면 고치는 것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모가 되는 세대들은 자신이 반성에 대해서 모르고 성장했다고 해도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반성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반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새 자신이 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더라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자기 반성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자신이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했고 누구를 만나왔고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를 발견하고 반성해야 하겠다고 느끼는 건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용기를 가지시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전은 이 나라를 정의롭고 강하게 성장시킬 겁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